익산 장전마을의 암 발병이 담뱃잎 찌꺼기에서 나온 발암물질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황인홍 무주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낙마 위기에 처했습니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설 차례상 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제수용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 16%나 껑충 뛸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익산 장전마을의 암 발병 원인이 공기업인 KTNG에서 배출한 담뱃잎 찌꺼기일 가능성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전주 MBC가 장전마을 비료공장에서 일하던 전 직원을 취재했는데 KTNG의 찌꺼기를 받아 공장에서 구웠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강동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단 암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된 익산 장전마을의 한 비료공장. 폐기물 처리 인허가 내역에는 연초박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눈에 띕니다. 연초박은 담배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로 열을 가하면 담배를 태울 때처럼 발암물질이 나옵니다. 인체 유해성 때문에 연초박은 숙성시켜 퇴비로 만들어야 되는데 당시 업체에 근무했던 직원의 증언은 충격적입니다. 퇴비를 하나도 안 만들고 그런 걸 가열해서 부는 거예요. 불로. 연기며 그 압취며 말할 거 없어요. 또 지난 2016년 업체가 폐기물 처리에 손을 떼기까지 KTNG로부터 반입되는 양이 적지 않았다고 토로합니다. 한 번씩 들었는데 한 번 들으면 한 70박스씩 들어왔어요. 200kg짜리가. 그런 걸 다 처분했어요. 이를 반증하듯 환경부 조사에서는 공장 안팎에서 담배 특인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대기 중으로 상당한 양의 유해물질이 내뿜어졌다고 추론할 수 있어 사실일 경우 파장이 큰 상황입니다. 담배를 어마어마하게 피워서 그냥 굴뚝으로 내뿜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또 시민들의 어떤 집단 암 발병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고. KTNG 측은 퇴비 처리 조건으로 연초박을 공급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주민들은 비료업체 관계자의 철저한 조사와 엄벌 촉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폐암으로 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해주셔야 됩니다. 암 발병 추정 원인은 속속 나타나는데도 왜 규명 작업은 더디기만 하는지 주민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생수 생산으로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다며 주민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순창 쌍치면 주민들은 지난 97년부터 순창 샘물의 생수 생산으로 지하수까지 고갈되고 있다며 전라북도를 찾아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최근 해당 생수업체가 하루 취수량을 2배 늘리는 5년 단위의 개발 허가 연장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환경 영향평가 과정에 주민 대표 참여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황인홍 무주군수가 낙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원이 오늘 1심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인홍 무주군수가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황 군수는 낙마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선고 직후 법정을 빠져나온 황 군수는 취재진의 질문을 외면하고 황급히 빠져나갔습니다. 200만 원 당선 무효 나오셨는데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주님? 황 군수는 조합장 시절 친구에게 부당대출을 실행해주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을 받았지만 선거를 앞둔 공개토론회에서 조합장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다고 답변했는데 검찰은 이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고 법원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황 군수의 해명이 허위로 인정되고 그 해명이 선거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한 겁니다. 피고인이 업무상 배임죄 전과에 대해 허위로 해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이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황인홍 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서 도내에서는 징역형을 구형받은 이양로 군수와 함께 2명의 단체장이 낙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양로 군수는 검찰 조사에 황당한 부분이 있다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의혹만 가지고 사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벌 받아야 하고.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해당 주민들과 자치단체 행정에도 파장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교육감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오늘 1심 선고 공판에서 김 교육감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6월 4일 TV 토론회에서 인사행정에 대한 질문에 인사 만족도가 90%를 왔다 갔다 한다고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명절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차례상 차림을 준비할 때지만 선뜻 지갑을 꺼내 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이 크게 올라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 차례상 차림 비용도 16%나 뛰어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은 차례상 차림을 준비하는 발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반가운 자녀와 손주를 위해 푸짐하게 음식을 장만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부쩍 오른 가격에 쉽사리 물건을 집어들지 못합니다. 비싸가지고는 어떻게 부른 게 금액이에요? 부른 게. 애들들이 와서 더더이 장만해서 먹더니 말더니 그냥 안 하더라고. 그냥 들어보려고 그래요. 실제 한국 여성 소비자연합 조사 결과 차례상 차림 품목 대부분의 가격이 껑충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일은 배 한 개가 3,915원으로 전년 대비 38.5%나 인상됐고 사과 한 개도 2,451원으로 26.6%, 단감도 37.6%나 올랐습니다. 수산물은 참조기 한 마리가 16,333원으로 52.5%, 수입산인 부새도 21.7%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가 그나마 안정세를 타고 있지만 닭고기가 20.5%, 쌀값도 24.8% 올라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4인 가족 차례상 차림에 평균 26만 3천 원이 들어 전년 대비 16.4%나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대형마트와 중소형마트의 경우에는 26만 원에서 27만 원 선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22만 원으로 전통시장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해마다 부쩍부쩍 오르는 식료품 물가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나누던 정마저도 이제는 줄여야 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 명절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설 연휴 기간 전주 지역의 전통시장들이 주차장을 무료 개방합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남부시장 천변 주차장을 비롯해 신중앙시장, 모래내시장, 서부시장 등 7개 상가 주차장이 설 연휴 전날인 1일부터 6일까지 최대 엿새간 무료로 운영됩니다. 또한 각 시장마다 설 명절 할인 행사가 진행되고 문화 공연도 함께 펼쳐집니다. 완주군이 전주 시내의 용진읍으로 청사를 옮긴 지 6년이 됐는데요. 올해부터는 청사 주변에 추진해온 복합 행정타운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청사 앞으로 드넓은 빈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완주 복합 행정타운 44만 제곱미터입니다. 2천여 세대 주택과 함께 상가, 공원 등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완주군은 지난 2012년 전주에 있던 군청사를 옮기면서 이곳을 3내 봉동과 함께 지역 거점으로 개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기반 시설을 완공할 계획으로 지난해 3월 기공식까지 마쳤지만 실제는 올 상반기 착공에 완공은 2년 정도 미뤄질 전망입니다. 개발 계획 승인을 받을 때 2022년까지로 받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는 차질 없이 더구나 사업자가 공사를 해주는 대신 공동주택 용지를 받는 민간 투자 방식이어서 언제든 터덕거릴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청사 북쪽 스포츠타운 조성은 전국체전 준비로 16면의 테니스장이 마무리됐지만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만한 생활체육공원이나 실내체육관 등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반면 공공기관 이전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착공하는 완주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국토정보공사 완주지사와 산림조합, 농협이
신청사 건립을 줄줄이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준공은 지금 12월 30일로 예정은 돼 있는데 내년 2월, 3월 그때로 지금 현재로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복합행정타운이 완주군이 기대하는 대로 명품 도시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재개발 조합 설립 과정에서 찬성 가구들이 지분 쪼개기로 주민 동의율을 높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와 주민들 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법원을 통해 공개한 자료에서 전주 효자지구 재개발 조합 설립 과정에서 찬성 가구들의 지분 쪼개기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동의자 수는 제대로 산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주민 측은 전주시가 조합 설립 인가 동의자 수와 조합원 수를 혼동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주시 평화동 영구 임대 아파트를 청년주택으로 공급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양영환 전주시 의원은 오늘 시의회 임시회에서 전주 평화주공 1단지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150여 채의 공실이 발생했다며 주민 이주에 따른 슬럼화를 막기 위해 청년 주거 공간으로 지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아파트 주거 면적이 20여 제곱미터로 비좁다며 수요에 맞게 세대벽을 철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와 환경부 면담 결과 오염 토양의 다른 지역 반입을 차단하는 법 개정 절차가 본격화합니다. 임실군의 사례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해결될지 주목됩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올해 베트남, 호치민 등 4개 국가의 핵심 지역과 우호 협력 관계를 추진합니다. 도는 오는 2021년까지 13개국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한국농수산대학이 겨울철 무료 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합니다. 농산대는 다음 달 21일까지 목요일마다 60명의 지역 청소년과 주민을 초청해 천연 향초 만들기, 꽃꽂이 강좌 등을 개최합니다. 군산 지역에 향후 2년 동안 3곳의 도서관이 추가로 건립됩니다. 군산시는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작은 도서관부터 공공도서관까지 모두 3곳을 2021년까지 개관한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대북 사업을 정부가 조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는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대북 사업을 막기 위해 전국 광역시도별로 연간 계획서를 받아 우선 사업을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태권도 교류 정례화와 낙농단지 조성 등 6가지 대북 우선 사업의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해 정부와 협의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5년간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건은 6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가 밝힌 지난 5년간 전북 지역 교권 침해 사건은 573건으로 지난 2015년에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평균 110여 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사 폭행의 경우 피해 교사 동의 없이도 직접 고발하기로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수교육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특수학급 20개를 늘려 학생 과밀화를 해소하고 특수교육 지원센터를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특수학급의 사회 적응과 직업훈련 활동비를 지원하고 치료 지원비는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방과 후 학교 비용도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군산 금강 주변의 각종 전시시설이 통합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